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103쪽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5번째 내용입니다. 차트 만드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우리 예문을 보면은 이건 완성된 내용이고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다 제목 넣어주고 여기다가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얘가 제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샘플이 달라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만들기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5개 더 만들어서 삽입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맞추고, 그렇죠? 우리 항상 연습하던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슬라이드 여기 가서 차트 만드는 것만 하세요. 이거는 건들지 마시고. 그러면 되죠. 어차피 A4 용지는 세팅하셔야 돼. 안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굳이 여기 있는 샘플 안 불러오셔도 돼요. 예. 대신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 있고 왼쪽에 이제 로고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 차트 만들 거고요.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눌러주면 엑셀 창이 하나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010년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2014년도까지 가는 거죠? 항목은 2가지니까 요렇게 2줄이잖아요. 나머지 건들지 마세요. 얜 그대로 두시고 자, 여기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고칠 거니까 요 숫자는 쉼표 스타일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척척 하셔야 돼요. 쉼표 스타일. 엑셀 창을 크게 열어놓고 이렇게 숫자만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쉼표 스타일로 찍어줘야 1000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혀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닫아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행렬 전환 시켜놓고 닫아야 되겠죠. 행렬 전환을 시켜놓고, 그렇죠? 행렬 전환 시켜놓고 엑셀 창을 닫으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창이 열렸으니까 이거 좀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 제목도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여기다가 온라인 쇼핑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차트 제목부터 꾸미시면 안 되고 차트 자체를 선택한 후에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을 돌려준다는 거. 그렇죠? 도둠 16포인트 차트 자체다 외곽선을 둘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검은 거로 돌려주면 겉으로 검은 게 돌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글꼴 크기 16, 그렇죠? 도둠에 16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차트 제목은 이제 글꼴 자체는 16으로 하시고
제목은 이따 꾸밀 거니까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윤곽선, 외곽선을 하나 둘러줘야 되거든요. 문제지에 여기에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차트 자체 말고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 글꼴은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선은 그 테두리를 하나 둘러주라는 얘기죠. 차트 자체의 테두리를 둘러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자체를 선택한 후에는 이제 요소마다 아래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궁서, 해주고 24포인트 해주고 굵게 진하게 돼 있고요. 채우기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채워주고, 테두리 얘도 윤곽선은 검정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라고 있잖아요. 어디?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도형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몰려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차트 제목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바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니까 제목을 클릭한 후에 테두리 선 하얀색, 그 다음에 채우기색 하얀색, 테두리 색깔은 지시를 안 했으니까 그냥 검정하면 되고요. 그렇죠. 왼쪽에 문제지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올해 시행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차트 자체를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묶음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혼합형이잖아요. 이중 중혼합형. 일단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해놓고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도둠 16포인트는 차트 자체를 클릭한 후에 글꼴 도둠 16포인트, 그 다음에 외곽선. 우리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클릭한 후에, 제목형을 클릭하고 나서 궁서 24포인트고, 차트 제목은 무조건 굵게 나와 있으니까, 채우기 색깔 흰색, 테두리,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고, 오른쪽에 그림자 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래쪽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그림 영역은 차트가 실제로 나오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고, 차트 전체적인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기술 경쟁력 계열인데, 얘를 선택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이 꺾은 선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 제목 꾸몄고요. 차트 영역에는 어떻게 하래요? 차트 영역은 노랑으로 칠하래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라고,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니까 여기는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칠할 거예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보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전문물이라는 거는 빨간 거죠. 그렇죠? 이 빨간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이 빨간 선을 선택한 후에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보조축은 보조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파란색 종합물은 왼쪽에 있는 걸 가리키고 위에 나타나는 거니까, 오른쪽에 하단에 나와 있는 전문물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라는 얘기죠. 실제 문제지도 그래요. 과학 경쟁력이라는 얘는 왼쪽 숫자를 보는 거고, 기술 경쟁력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고, 즉 이 파랗게 색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위에 있고 기술 경쟁력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과학 경쟁력이 왼쪽 숫자를 보라는 얘기고, 기술 경쟁력이 오른쪽 숫자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를 보시면 종합몰은 왼쪽에 있고 전문몰은 오른쪽에 있어요. 어떻게 왼쪽 오른쪽이냐? 종합몰하고 전문몰이 위아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게 왼쪽이고 아래에 있는 게 오른쪽 거예요.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라 그랬잖아요. 문제지를 보면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보조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 숫자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예. 요거 2012년도 거 클릭한 후에 레이아웃에 있는 메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그러면 9010이라고 하는 숫자가 2012년도 계열에 안쪽 끝에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표를 하려면 범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전문몰, 종합몰, 전문몰. 그럼 오른쪽에는 이 범례 얘는 뭐가 될까요? 필요 없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니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차트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 숫자, 우리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축이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건 오른쪽 숫자를 고쳐주면 되는 거고. 책하고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는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서 고쳐줘야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으로 세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빼기서부터 들어가는데, 그렇죠. 빼기서부터. 이 숫자가 우리가 입력을 할 때요. 입력을 할 때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기본으로 1번으로 두면은 0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얘를 쉼표살 찍으라 그랬죠. 쉼표살 안 찍어주면은 여기 있는 숫자도 쉼표가 안 찍혀요. 쉼표를 찍어야만이 똑같이 여기도 콤마가 찍힌단 말이에요. 얘를 쉼표살로 찍어주니까 여기가 0서부터가 아니라 빼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0이라는 숫자를 0으로 표시하지 않고 하이픈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다시 0으로 표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값을 요거 테이블에 있는 거, 데이터 표에 있는 거는 못 건드려요. 얘를 건드리려면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천상에 원래대로 있는 이 엑셀의 데이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못 건드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에 가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1번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컴마가 사라지잖아요. 또 숫자를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면 되는데 통환이 회계는 일거로 들어가면 특히 통환은 0으로 나타나고 회계는 빼기로 나타나잖아요. 빼기로. 그냥 화폐단위 없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해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아까. 뭐야? 뭐 이따구로 별에서 확 가버렸네. 네. 지금 완성된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쉼표 셀로만 찍어주면 자동으로 빼기서부터 올라가죠. 근데 이걸 바꾸려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천상 표시 형식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숫자로 갈 건지 통화로 갈 건지 1번으로 갈 건지 여러분 정하시면 돼요. 회계로 간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화폐 단위가 없어야 되니까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손 안 대도 자연스럽게 일로 가는 거였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이따로 됐어.
차트가 엉망진창이 됐네. 다시 가서 볼게요. 전문몰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꿨고요. 전문몰 더블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보내면 되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차트 전체를 도둠 16포인트에 그 다음에 테두리선 그려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차트 제목만 공서 24포인트 진하게, 그리고 흰색 서식에 가서 흰색 채우기 그림자 아래쪽, 그 차트 영역은 무슨 색깔? 여기는 흰색. 차트 자체는 무슨 색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데이터 레이블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에 가서 범례 넣어주고, 오른쪽 범례는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를 표시 형식에 해서 회계로 바꿔주면 되고, 화폐 단위를 빼버리면 되고. 오른쪽 숫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 숫자는 테두리, 이 오른쪽 숫자 같은 경우도 주 단위가 1000으로 끝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 주 단위 얼마? 200 단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됐고, 표시 형식에 가서 마찬가지로 회계로 바꿔주고 화폐 단위 빼주고. 그럼 뭐 오른쪽에는 숫자는 이상 없이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여기 눈금선이 없죠? 눈금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금선에 가서 없음하면 돼요. 가로 눈금선은 없음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는 바깥쪽으로 가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눈금이 없죠? 왼쪽에 숫자 쪽에 보시면 눈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주눈금 바깥쪽, 보조눈금 없음, 주눈금선 없음, 안쪽 없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네. 오른쪽 보조축은 있는데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주눈금을 어떻게 안쪽으로 할 거냐? 안쪽. 얘를 바깥쪽으로만 할 건지, 교차할 건지, 앞뒤로 다 뚫리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0서부터 100까지 200 단위로 가는 거고요. 기본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선생님, 예. 그 표에 우에는 그 흰색 바탕이요. 거기 테두리가 없잖아요. 어디요? 지금 여기 표 막대 그래프 바로 위쪽에는 테두리가 안 보이잖아요. 다시 5번째 슬라이드에 제목 썼어요.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은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문제지를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왼손으로 손가락으로 짚어가지 않으시면 헷갈려 버려요. 예. 자, 제일 먼저 여러분도 연습하시려면 새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이 연습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트를 만드실 때는 삽입에 가서 차트를 클릭해도 되고요. 똑같이 여기 차트에 삽입이 돼. 아니면 이거 있으면 이거 클릭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라고 돼 있어요.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엑셀 창이 하나 떴는데 제가 시범을 보이려고 크게 확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글자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2010년 2011년 2012년 여기는 2013년 2014년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자동으로 펼쳐져요. 확장이 되거든요. 아래 이 두 줄은 뺄 건데 굳이 빼지 않으셔도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여기까지만 데이터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고 얘는 아무리 써 있어도 써 있잖아요. 차트 범위에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겠습니까? 얘는 이제 얘를 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더라고. 종합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시되 또 뭐라고 쓰고 또 클릭하고 그냥 쓰시고 옆으로 방향키 움직이시면 돼요. 방향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블록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블럭을 잡고 쓰시면 돼요. 블럭을 잡고 쓸 때는 엔터 치면 블럭 내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범위 내에서. 이거를 키보드 방향키 움직이면 이때는 또 안 돼요. 하여튼 빨리 연습하는 걸 하셔야 돼요. 아직 엑셀을 우리가 안 배워서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는 것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얘예요. 이 숫자 값을 이대로 두시면 차트 속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여기 숫자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 안 찍혀 있잖아요. 여기다 우리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컴마가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같이 다 자동으로 쉼표가 찍혀요. 차트에도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을 설정하신 후에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시 형식 쉼표 스타일. 그것만 찍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쉼표가 찍혀버려요.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찍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놈의 차트가 모양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렬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렬 전환 눌러서 이때 엑셀을 닫고 나면 행렬 전환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편집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행렬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행렬을 전환시켜서 OK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엑셀 창은 무조건 닫아버리세요. 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오작동을 해요. 얘는 닫아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트 영역을 클릭한 후에는 위에 있는 지시사항 요 지시사항 얘를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은 제목은 제목대로 클릭하고 어디는 어디대로 클릭하고 클릭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는 차트 영역은 글꼴이 도둠이란 글꼴을 쓰고 16포인트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외곽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외곽선. 여기 외곽선. 이 외곽선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차트 영역을 선택한 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테두리선 하나 그리자라는 얘기죠. 겉테두리를 하나 그리자라는 얘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 요소별로 제목도 필요하고,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차트랑 겹쳐버리면 안 되고 차트 위에 독립적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범례도 안 쓸 거니까 범례도 지워버리고요. 아까 데이터표가 없었을 텐데 데이터표를 넣어주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을 써야 되는데 이 차트 제목이 이게 뭐랄까? 그 글꼴 자체가 그 가독성이 떨어지는 궁서라는 글꼴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어디가 떨어진 건지 안 떨어진 건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요. 100만원이라는 단위를 한 칸씩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이 단위 100만원 붙여 쓰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평균 매출액 하고 리듬 있게 끊으세요. 온라인 쇼핑몰 평균 매출액이라고 길게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온라인 한 칸 띄우고 쇼핑몰 평균 매출액, 온라인 한 칸 띄우고 쇼핑몰 평균 매출액, 뭐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한 칸 띄우고 평균 매출액, 이렇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면 감독관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손을 딱 들으면 감독관이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옆에 오와요. 감독관한테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손을 들면 감독관이 옆에 와요. 무조건. 예, 그러면 감독관한테 나긋나긋하게 이 글자 띄어쓰기를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쇼핑몰하고 떨어진 것 같은데 나머지 글자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거를 감독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해 줘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한번 소리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문제가 다른 글자 보세요. 시장, 동향 떨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얘는 못 알아봐. 글꼴 자체가 헷갈려서. 얘를 궁서로 바꿔놓으면요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 이건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감독관이 이거 보세요. 발전 인프라, 경쟁력, 순위. 순위는 떨어져 있는 건 알겠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질문하시면 돼요. IMD 한 칸 띄우고 과학 컴마 한 칸 띄우고 원래 쉼표 같은 기호담이 한 칸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규정이니까. 근데 차트 제목이 헷갈려요. 발전 인프라 한 칸 띄우고 경쟁력인지 발전 인프라 경쟁력 한 칸 띄우고 순위인지 이거 헷갈려요. 여기 지속적인 투자 필요가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이 궁서라는 글꼴은 가독성이 엉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꼴로 되어 있는 건 질문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위 같은 경우는 괄호 속에 분명히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써보면 그런 거는 궁금하시면 감독관을 호출해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의 크기가 24, 그 다음에 크게 돼 있어요. 굵게로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 굵게로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은 무조건 굵게로 되어 있다고, 진하게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우리 문제지처럼 이렇게 굵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뭐다? 얘를 굵게를 빼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글꼴에 굵게는 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테두리 윤곽선이 뭔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빨간색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깜장으로 하시면 돼요.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빨강인지 노랑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여기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가 있는데 바깥쪽이란 얘기죠. 바깥쪽 오프셋 아래쪽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를 비추듯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차트 영역은 무슨 색깔로 하래요? 채우기가 노랑이고요. 이 그림 영역 얘는
도형체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몰이 어디 있어요? 빨간 거잖아. 빨간 거. 이 빨간 거 클릭한 후에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꺾은 선이야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이 꺾은 선은 이거만 냈어요. 항상. 그러니까 꺾은 선을 클릭하면 얘가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클릭해도 돼요. 표식 있는 꺾은 선이야. 항상 이거로 했었어.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초로 넘기시면 잘못 갔다. 요 빨간 선을 보조초로 넘기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기본축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래쪽을 기본축이라고 한다 그랬고, 오른쪽이나 위쪽을 보조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로 세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갑축이라고 불러도 되고, 글자가 적혀 있는 연도처럼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항목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축 제목에 가면 가로 제목인지 세로 제목인지 대략 모양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래 제목이 필요하면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 제목이 필요하면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고,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되고, 불필요하면 선택하고 지워버리시면 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X축, Y축, 가로축, 뭐 세로축, 갑축, 항목축 이거 잘 모르셔도 가면 모양이 떠요. 이렇게 아래쪽이구나, 아니 왼쪽이구나, 아니 오른쪽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12년도에 있는 그 종합몰이죠. 종합몰. 얘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차트를 클릭한 후에 레이블을 넣어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막대 그래프든 꺾은 선 그래프 동시에 들어간다 그랬고, 이때 계열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2012년도 종합 얘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레이블은 모양이 가운데인지 안쪽 끝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쯤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꺾은 선이 지금 네모가 아니라 마른 목걸이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표식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표식에 가면 얘가 아니라 기본 제공 중에 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럼 다이아몬드로 해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색깔 구별 안 됩니다. 당일날 시험 문제는 흑백 문제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정답에는 이렇게 색깔이 분홍색인지 파란색인지 바뀌어 있지만 이거 모른다니까 우리가. 흑백 문제지 분홍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노랑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노랑으로 아는 거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 축이 왼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갔단 말이에요. 왼쪽 바깥쪽으로. 근데 여기는 축이 없죠. 없음 하면 돼요. 없음. 여기는 바깥쪽으로 나가 있고요. 얘는 그냥 축이 없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닫지 마시고요. 그냥 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숫자를 누르면 오른쪽 보조축 숫자가 떠요. 그럼 이때 최대값이 900이 아니라 1000이잖아요. 1000. 고정값은 얼마예요? 200으로 가나요? 네. 예. 그리고 닫을 거 있으면 그때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눈금선이 없죠? 눈금선이 없어요. 눈금선이 없으니까 눈금선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위에. 아까 눈금선 안 나오신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눈금선을 빼면 사라져요. 다시 했어요. 그거 하는 와중에 뭐 잘못했나 봐요. 지금 눈금선이
눈금선이 지금 이렇게 가로 눈금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금선을 우리가 안 쓰겠다고 하는 거죠. 눈금선을 안 쓰겠다 그러면 요 위에가 이렇게 허전하게 선이 안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 요 테두리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진하죠. 그러면 이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깜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를, 이 윤곽선을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두껍게 해주면 두꺼워져요? 여기 눈금선이 있잖아요. 눈금선. 여기 선, 여기 선. 이 선이 굵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께를 굵게 하면 두꺼워지냐고. 안 두꺼워지죠? 이 출제위원은 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진하게 했는지. 그렇죠? 아주 그냥 교묘할 정도로 잘 해놨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쩌면 못돼. 손만 보이면 되지. 예. 그렇다고 여기 윤곽선 자체를 선을 검게 돌리면 안 돼요. 여기 선이 들어가 버려요. 위에 막혀버리거든요. 윤곽선은 없는 거예요. 윤곽선은 빼놓으셔야 돼. 여기가 지금 뭐예요? 그림 영역 아닙니까? 그림 영역의 테두리 선을 실선에 가서 얘를 두껍게,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두껍게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껍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 위에는 뚜껑이 없어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까? 신기해. 어차피 뭐 눈금선을 안 보이는 거로 처리하는데 안 보이는 거 처리했더니 눈금선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나타나 버렸죠? 이게 우측에 또 이 눈금선을 안 보이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그림 영역을 테두리 스타일의 굵기를 얘는 굵게 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두세요. 괜히 호기심 자극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건들다가 문제지랑 달리게 나타나면 감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차트를 클릭하고 그리느냐, 밖에를 클릭하고 그리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가장 만만한 거는 차트를 클릭해 놓고 나서 삽입해 가서 도형을 그릴 겁니다. 이 안에도 도형을 그릴 거니까. 얘는 말풍선인 것 같아요. 말풍선 몇 번이야, 이게? 요거 같은데, 타원형 말풍선 요런 거 아니에요? 요런 거? 그래 놓고 여기 있는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이용하면 얘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닙니까? 크기도 참 애매하다. 이 크기가요, 이 풍선이 2010년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2012년도 중앙까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도 얘를 좀 띄워서 글자를 써보면 되지 뭐. 증가율 최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 글자는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도둠에 18포인트니까 도둠으로 넣어주고 18포인트 넣어주면 커지고, 그렇죠? 글자색은 까맣게 보이죠? 아무리 흑백이라도 까만과 하얀 건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색깔은 파랑이래요. 파랑이래요. 근데 파랑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윤곽선도 없대요. 윤곽선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얘를 파랑을 더블 클릭해 보면 안 나오나? 오른쪽 눌러보면 서식이 뜨지. 여기에서 투명도를 50으로 이렇게 바꾸란 얘기지.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웬만한 건 더블 클릭하면 뭔가를 창이 뜨는데 더블 클릭하면 창이 안 뜰 때는 오른쪽 눌러서 제일 아래에 있는 서식 누르시면 떠요. 그리고 이렇게 떠 있을 때 어떤 애가 떠 있을 때 굳이 닫지 마시고요. 다른 애를 클릭하면 그 메뉴로 바뀌어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으로 바뀌는 거고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우리가 많이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파워포인트는 애기들도 잘하고 어른들도 잘하고 다 잘하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예.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이 테두리가 윤곽선을 어떻게 두껍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두껍게는 아니고 이거 겉테두리니까 아니고 예. 뭐 여기 있는 테두리가 굵게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된 거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완성된 거랑 됐네 뭐. 얘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랬던 얘기야? 여기 하나 떨어졌고 여기 하나 떨어졌고 여기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한 칸 떨어지고 쇼핑몰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온라인 한 칸 띄우고 쇼핑몰 한 칸 띄우고 평균 매출액 가로 열고 100만원 가로 닫고 얘는 붙어 있고 이러면 됐죠 뭐. 그렇죠? 예.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도형들이 여기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왼쪽 1번 그룹, 오른쪽 2번 그룹, 번호 그룹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 그룹이나 2번 그룹 한쪽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는 지셔야 돼요. 대충 해놓고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다 하고 나서 1번 그룹, 2번 그룹을 묶은 후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을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너무 크게 그리면 밸런스가 안 맞고요. 너무 작게 그리면 글자가 안 들어가고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그려가 보면 되겠지. 자, 먼저 요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자, 요 도형을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그려 놓고요. 얘를 압축을 그룹을 풀어 버릴게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릴 겁니다. 요 도형을 완성된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제가 오른쪽에다 놓고 하나 그려볼 건데 이 그리실 때 요령이 뭐냐면 뒷도형을 먼저 그리고 앞도형을 나중에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그려가지고 도형이 이 도형을 이제 겉도형이 이거잖아요. 겉도형이 이건데 삽입에 가면 어떤 도형인지는 정확히 명시를 안 해놔요. 내가 알아서 그려야 돼요. 알아서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이 모서리를 이렇게 넓게 하던 좁게 하던 그건 상관없어요. 색깔도 신경 쓰지 마세요. 흑백 문제제로 나오기 때문에 빨강인지 노랑인지 하양인지 구별 못해요. 그냥 하얀 거, 진한 거, 흐린 거 이것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히 할 수 있는 거는 점선인지 파선인지 실선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글자를 써야 되니까 이 도형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도형은요 흐린 색깔로 하세요. 진한 색깔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윤곽선은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새. 굵기나 색깔이나 이게 잘 구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이 어디 그려져야 되냐면 이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지 잘 구별이 힘드시면 보기에 가서 안내선을 보시면 알아. 안내선.
보기에 가보시면 안내선이라고 있는데 이 안내선을 클릭하면 이 세로선이 중간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선은 걸려덕거리면 이렇게 치워놓으세요. 치워놓으셔도 돼. 그리고 이 도형은 아래에 있는 로고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도형은 이렇게 중간까지 꽉 차도 안 되고 허전해도 안 되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만큼 오겠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겠지 이따가. 그렇겠죠. 한 이 정도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려놓고 나서 요 봉사단체라는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 도형이 어느 도형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 별묘 현수막에 가면 두루마기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글자부터 쓰세요. 글자부터 써. 글자 일일이 색깔을 바꾸지 마시고 무조건 글자부터 쓰시는 거예요. 이런 도형을 빨리 찾아야 돼. 요 참된 봉사란 도형은 어디 있을까요? 순서도에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순서도 그 프린트물 인쇄하는 도형인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얘 또 뒤집어야 되고 이렇게 참된 봉사 이렇게 해서 넓게 그 다음에 화살표 이런 것도 그려야 되겠죠? 이런 화살표도 그려야 돼요. 화살표의 색깔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다 들어가도 돼요. 색깔은 다 똑같이 가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색깔은 막 알록달록 해놓은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도형 같은 경우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 그려서 복사해서 좌우로 위아래 뒤집으면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안 되고 좌우로 뒤집어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물결기호 얘인가? 그렇죠? 이런 도형이 하나 있네. 그렇죠? 하나 복사해서 얘를 뒤집으면 되겠지. 좌우 이렇게. 그러다가 글자는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가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어떤 애는 글자가 허옇게 보이는 애는 있어요. 허옇게 보이는 애. 걔는 또 글자 색깔을 허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색깔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명암은 구분하잖아요. 진한 거 허연 거 그거는 우리가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려보세요. 이번에 해보실 작업은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 예문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는 오른쪽에 이 방사선 측정이라고 하는 요거 그 다음에 알파선, X선, 베타선, 감마선이란 얘가 스마트 아트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 있죠. 요거요 여기 얘가 스마트 아트고요. 오른쪽 유니세프, 코이카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스마트 아트예요. 얘를 찾아와서 그릴 건데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먼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찾아볼 겁니다.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스마트 아트. 그러면 목록형이 있고 프로세스형이 있고 주기형이 있고 주기형에 가면 요런 거 있다. 이거 있죠. 그렇죠. 요거 세그먼트 주기형이라는 거 보이세요? 주기형 중에 얘를 이용해야 될 거고요. 요거 나눔, 사랑, 실천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니세프 이런 건 어디에 있을까요? 프로세스형은 아닌가 보자. 일일이 하나씩
책에선 주기형으로 돼 있어요? 네. 세그먼트 주기형이라고. 네, 여기 이거 나눔 사랑 실천은 이건데 유니세프 코이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예, 세그먼트 주기형이라고 하는 애가 주기형에 있는데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이거 큼지막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글자 쓰세요. 나눔 사랑 실천 쓰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얘를 제가 여기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썼는데 교재는 어디냐면은요 110페이지 111페이지인데요 글자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이렇게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좌우로 나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요 끝에다 넣고 엔터를 치면 하나 더 들어가요. 이렇게 엔터 치면 막 5, 6개씩 막 늘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이 도형을 3등분 했잖아요. 엔터로 치면 4등분, 엔터 치면 5등분, 6등분 막 늘어나요. 이게 피자 쪼개듯이 파이 쪼개듯이 이거를 도형으로 우리 못 그려요. 그리다가 죽어 힘들어서. 그래서 스마트 아트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스마트 아트. 지금은 4개만 3개만 썼으니까 썼으면 되는데 양이 더 늘어나면 늘리시면 돼요. 끝에 가서. 자, 그 다음 색깔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알록달록 돼 있잖아요.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거예요. 여기 디자인 서식에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면 요런 거 있어요. 이렇게 광택 처리 색깔들 막 여기 알록달록한 거 있어요. 알록달록한 거 있다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알록달록 돼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얘는요 바짝 줄여야 돼요. 바짝 줄여야 돼. 바짝 줄이지 않으면 일로 안 들어가. 선생님 줄이려고 하니까 이거 세 등분 중에 하나만 줄어도 가까워지는. 자, 이 밖에 있는 도형을 줄여야 되는데 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얘를 줄이는 거 아닙니다. 밖에 있는 도형을 줄여야 돼요. 밖에 있는 도형. 이 도형 자체에 있는 거 말고 겉테두리 점점점 나타나는 겉테두리 보이시죠? 동글뱅이로 나타난 조절점 말고 겉에 회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3개로 되어 있는 조절점이 있어요. 이걸 갖고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거 마우스로 조절이 힘들면은요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키보드로 움직이세요. 키보드로 움직이면 잘 움직여요. 자, 이번에는요 오른쪽에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이거 봉사단체에 있는 얘를 좀 그려볼 텐데요. 얘 그리는 게 우리 교재 112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목록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삽입 스마트 아트에 가보면 목록형 중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목록형이죠. 요거 세로 상자 목록형. 요거를 선택해서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여기 글자 쓰라고 돼 있잖아요. 글자 쓰라고 써 있으니까 유니세프, 코이키, 월드비전. 잠깐만, 도형이 이게 아닌데? 이 도형 자체를 회전할까 보다. 회전이 안 되는데? 뒤에 변환 있어요. 예, 일단은 글자부터 써봅시다. 아니구나.
유니세프, 여기는 코이키, 코이카? 코이카요? 코이키. 코이카, 월드비전,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엔터 치면 안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난 화살표. 거기서 엔터 쳐가지고 엔터를 쳐서 항목을 늘려야 돼요. 자, 항목 늘리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가 적혀있는 데를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가 좌우 화살표가 하나씩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엔터 치면 한 줄이 더 생기고, 그래서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 이 도형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약간 계단 형태로 이렇게 기울어졌죠? 기울어뜨리는 것도 이 안에 기능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스마트 아트 도구 중에 색깔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색깔을 넣어주면 되고, 잠깐만, 색깔이 알록달록 되어 있으니까 글자 색깔이 알록달록 넣으면 되고, 글자 색깔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기울어뜨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뜨리는 거, 기울어뜨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빼볼 거예요. 자, 도형을 클릭하면 유니세프란 글자가 들어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저 위에 좌우전은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 눌러 클릭을 하면 여러 개 도형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도 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112페이지에 도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도형 추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도형 추가를 하고 있어서 아래쪽에 뭐 뒤에 그럼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로 추가를 시켜도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추가해도 돼요. 여기에서 책에서는 이 도형 추가를 눌렀죠. 그 다음에 보시면 좌우 전환 누르면 어떻게 돼요? 좌우 전환 누르면 이 글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죠.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변환에 가보면 이 변환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도형으로 변화시키면 이 자체가 한 도형으로 끝나버린 거야. 못 꾸미고. 일단 도형 자체를 선택을 하면 여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좌우 전환 눌러주면 된다고 책에 써있나요? 보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 글꼴에 관한 게 뭐가 어디 있나 보자. 아, 여기 있다. 굴림 18포인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굴림 18포인트. 좌우전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테스트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이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도형이 여러 개가 선택이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고요. 여기 좌우 전환 눌러주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 끌고 가가지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하는 것보다는 얘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돌 문양 같은 거. 그러니까 3차원으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벽돌을 넣어주면 3차원 벽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이거 조감도고 얘는 평면이고 이게 벽돌이잖아요. 3차원 벽돌. 이렇게 기울어진 도형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이 자체도 크기를 줄여야지. 이렇게 줄여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넣어주실 때 이 도형이 어떻게 되냐면 삐져나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까 글꼴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글꼴의 크기를 뭐로 하라 그랬죠? 글꼴의 종류를 책에서 봅시다. 굴림 18포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밖에서 올가미를 씌워서 굴림 18포인트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가 굴림 18 따로 해줘야 돼. 얘도 굴림 18 따로 해줘야 돼. 이 도형들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굴림 18이면 들어가는데, 이 스마트 아트는 별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란 개체를 클릭한 후에 굴림 18, 유니세프 얘도 개체 선택하고 굴림 18 하고 따로따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하나 완성하게 되면은 완성된 도형을 애니메이션 처리해 줘야 돼요. 애니메이션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룹으로 묶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룹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 바운드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번이 먼저 나타나고 2번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지에 2 다음에 1 나타나라 그러면 오른쪽 도형부터 먼저 나가봐도 돼요. 그게 편해요. 물론 왼쪽과 도형하고 2번 오른쪽에 있는 거 도형 작업해서 그룹 찍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그룹에다가 먼저 애니메이션을 넣어도 되고, 왼쪽에 애니메이션 넣고 나서 순서를 바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에 한 거니까 얘네들을 올가미를 씌우세요. 이렇게 올가미 씌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되죠. 올가미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룹 그리기 도구 서식에 하면 그룹 그럼 얘가 하나가 될 겁니다. 물론 글자 색깔이나 글자도 다 글자를 고칠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가 됐어요. 시험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예요. 그룹을 시켰잖아요. 그룹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애들을 블럭을 잡아서 올가미를 씌운 다음에 그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룹.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가서 어떤 애니메이션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기라고 있네. 날아오기. 여러분도 여기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3차원 벽돌을 하라는 등 3차원 만화를 하라는 등 있거든요. 3차원 만화는 첫 번째 스마트 아트고 두 번째 3차원 벽돌은 오른쪽에 있는 얘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요 안쪽에 있는 거 먼저 그린 거는 3차원 벽돌을 하라 그랬고요. 아까 우리 3차원 벽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가 똑같은 걸 찾느라고 3차원 벽돌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3차원 벽돌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제가 3차원 벽돌 안 하고 그냥 디자인에 가서 3차원에 있는 거를 뭐를 했거든. 이렇게 광택 처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지에서는 3차원 벽돌을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니세프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106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차원 광택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잠깐만, 순서가 바뀐 것 같다? 3차원 벽돌, 얘가 3차원 벽돌이고 얘는 3차원 광택 처리인데 광택 처리 이렇게 하는 건데, 그쵸? 지금 문제가 좀 껄끄럽게 돼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위에 거 먼저 하고 아래 거 하는 거로 돼 있대요, 그림이. 일단 얘가 3차원 벽돌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3차원 광택으로 가야지. 꼭 맞춰줘야 돼요. 예. 자, 애니메이션 다시 가볼게요. 애니메이션에 가면 따라오기라는 걸 했는데 효과 옵션을 가보시면은요, 아래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왼쪽에서. 그럼 얘가 왼쪽에서 이렇게 통째로 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날아오기 그러면 얘가 아래에서 위로 날아오거든요. 이거를 효과에 가서 왼쪽에서 날아오라고 명령을 다시 걸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왼쪽에서 날아오게끔. 이렇게.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쇼를 들어가잖아요. 쇼를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샥 날아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른쪽 그룹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브라인드 가로라는 명령을 걸으라고 되어 있죠? 브라인드 가로는, 자, 요거 갖고 연습해 드리면, 일단 그룹을 지을 거고요. 브라인드 어디 갔어? 애니메이션 추가 가면 추가 나타나기 브라인드가 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브라인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추가 나타나기 효과인지 추가 강조하기 효과인지 끝내기 효과인지는 모르니까 나타나기 효과를 가보시면 여기 브라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브라인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인드를 걸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가로래,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래. 그럼 뭐 가로 하면 되겠네. 만약 세로 하라 그러면 세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왼쪽에 있고 2번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연습이 됐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얘. 자원봉사 신청 방법. 얘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룹을 깨트릴 겁니다. 자, 요 도형을 우리가 또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도형은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저렇게 생긴 애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도 있고 이렇게 꺾은 선처럼 뭐가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 드릴 테니까 먼저 할 수 있는 모양만 먼저 그려놔 보세요. 쉬는 시간 같이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진 도형 있잖아요. 그런 도형을 또 찾으셔야 돼. 여기 있네, 그렇죠? 근데 한쪽이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 조절 좀 이렇게 꺾어주면 직각이 되니까. 예.
이런 도형 그리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놈의 도형이 내 입맛대로 딱 그려주면 좋은데 안 그려줄 수도 있거든요. 굴림 18. 요거 잠깐만 볼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도형하고 도형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형 하나 그리고 또 이런 도형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 조절점들이 있어요. 조절점들이. 이 도형을 결합을 할 건데요. 자, 이런 이렇게 결합을 할 건데 이때 도형 중에는 꺾은 선이 있어요. 선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세 개는 직선이에요. 두 번째 세 개는 꺾은 선이고요. 세 번째 거는 곡선이에요. 자, 먼저 직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요. 꺾은 선 중에 두 번째는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두께를 크게 하면 커지겠죠. 그렇죠? 자, 얘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도형 중에 세 번째 도형,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도형은 꺾은 선입니다. 꺾은 선. 꺾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꺾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이 있어요. 휘어지는 곡선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면 따라서 가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도형이 여기에서 아래 1090이란 전화번호까지 가야 되는데, 도형에 가시면 다섯 번째 도형이네. 꺾은 선, 꺾인 선, 꺾인 연결선을 요렇게 가면 요렇게 빨간 점이 나타나요. 빨간 점에다 갖다 놔 상태에서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 빨간 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그래서 이 도형 움직이면 선도 따라가요. 근데 선이 굵잖아요. 여기 보면 선이 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을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두께를 두껍게 하세요. 2포인트, 뭐 3포인트 이렇게 두꺼워졌네. 그러면 돼요. 여기 있는 색깔은요, 다 똑같은 색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글자가 하얀색 도형이 있죠. 그렇죠? 얘하고 아래쪽에 있는 애는 글자 색깔이 하얘요. 나머지는 어때요? 다 까만색이죠? 다 까만색이잖아요. 도형의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빨전어차 파란보 안 해도 된다고요. 글자 색깔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냥 요대로 색깔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여기는 도형에 있는 색깔을 다 노랑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뭐 어떤 거로 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글자 색깔이 보이게끔만 하시면 돼요. 글자 색깔. 저기 안내전화 할게요. 그 글씨 가운데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요? 우아래. 아, 안내전화 이 도형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순서도라고 하는 것에, 순서도라는 것에 원기둥이 하나 있고요. 원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도 원기둥이 있습니다. 얘는 조절점을 이용할 수가 있는 대신에 얘는 조절점이 없어요. 대신에 원기둥이 순서도에 나와 있는 원기둥은, 순서도에 있는 원기둥은 색깔이 동일하지만 기본 도형에 있는 색깔은, 도형이 원기둥은 색깔이 다르죠? 표면하고 위에 뚜껑이 다르잖아요. 우리 문제지에도 보면 색깔이 달리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순서도가 아니란 얘기죠? 기본 도형에 있는 원기둥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예. 교회하고 인터넷, 전화 인터넷 박스만 들어가 좀 다시 한번. 교회? 예, 예. 인터넷 요거요? 위에 요거하고 요거요? 옆에 꼴셋 한번. 요거 화살표하고 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도형에 보면은 요런 기본 도형에 보면 정육면체란 도형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면 하나 생기고요. 얘를 좌우로 회전해야, 상하로 뒤집으면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좌우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회라고 쓰면 되고 밑에는 상담이라고 쓰면 되겠죠. 요 도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전화 인터넷이란 도형은, 요 도형은 여기 삽입에 가면 도형의 기본 도형 중에 있어요. 빗면. 빗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홈페이지 주소 연결되어 있는 거, 이 글자 쓰실 때 한 칸 띄우시면 안 돼요.
or.kr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한 칸을 띄게 되면 이렇게 링크 걸려요. 안 돼요? 링크가 안 걸리게끔 그냥 or.kr도 쓰고 마무리 치셔야 돼요. 예, 근데 VMS가 다른 글자로 뭐 바뀌죠? 네. 그건 다시 지우고 우리말로 고치시면 돼요. 아, 영어로. 요 도형은 여기 블록 화살표 중에 아래 방향 나타나는 도형이 이거 같아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마찬가지로 다 하셨으면 얘네들만 그룹을 정해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에 가서 추가 효과에 보면 블라인드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블라인드. 예. 그래서 슬라이드 쇼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블라인드 처럼 효과를 내라는 얘기죠. 색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글자 색깔만 구별하세요. 도형 색깔 막 신경 쓰다 보면 우리 문제지는 막 컬러풀하게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 시험 문제는 얘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자가 하얀 건지 글자가 검은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막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도형의 색깔은 시험 채점할 때는 도형의 색깔은 채점 안 해요. 글자의 색깔만 채점합니다. 아니요. 어? 화살표 화살표요? 화살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살표를 그리실 때, 자, 한번 보세요.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도형에 가면, 첫 번째 그룹 3개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 그룹 3개는 꺾은 선이고, 세 번째 그룹 3개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꺾은 선으로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지, 출발점은 있고 뭐 출발점은 없고 도착점도 없어. 두 번째 거는 출발점은 있고, 자, 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어디 갔다. 얘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죠? 여기서부터 일로 연결이 되는데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절점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문제지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윤곽선에 가서 화살표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양쪽이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두께는 좀 두툼하게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돼요. 색깔이 자,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그거 모르겠는데. 어떤 거요? 브라인드 어디 들어가야 돼? 요거요? 네, 아니요, 애니메이션 브라인드 들어가야 돼. 아, 브라인드는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추가 나타나기 효과 하면 브라인드라고 있어요. 처음에 가면 브라인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가 나타나기 효과로 가서 브라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에 가서 가로인지 세로인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거 틀리면 틀린 거예요. 브라인드는 해놨는데 가로를 하라고 했는데 세로를 하면 틀린 거고, 세로를 하라고 했는데 가로를 하면 그것도 틀린 거고. 그걸 미리 보려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네.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안 나타나니까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저 위에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는데 얘를 재생해 보면 나와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재생을 누르면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 올리면 순서가 바뀌어요. 애니메이션 참여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귀찮으시면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 놓으시고 재생을 눌러보세요. 1번, 2번 순서대로 되는지.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질 거란 말이에요. 그룹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에 얘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뭐 날아오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거예요. 날아오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애니메이션 번호 1번하고 찍혀요. 이렇게 찍힌다고. 그런데 이거를 얘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럭을 잡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버리면 애니메이션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1번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얘를 그룹으로 정해야 돼. 그룹.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애니메이션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1번 하고 떠요. 이렇게 1. 얘 하나가. 여기도 보면 애니메이션 여기 하나 이렇게 떴잖아요. 애니메이션 1번, 2번 두 개가 떴잖아요. 두 개가 떠야 돼. 이렇게 두 개가. 여기는 애니메이션 하나만 뜬 거는 왼쪽 건 안 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줘놓고 애니메이션을 처리해야지. 애니메이션 처리.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1번, 2번. 근데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이 2번이잖아요.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내려놓으면 왼쪽이 1번, 오른쪽 2번 되거든요. 순서를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룹을 먼저 지내가 1번이고 그룹이 나중에 지내가 2번이고 그런데 그룹 몇 번 떠 있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왼쪽에 1번, 오른쪽이 여기 문제지 보세요. 얘가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이 2번이잖아요. 이때 애니메이션은 1번, 2번 순서로 하라 그랬거든. 근데 시험 문제 2번에서 1번으로 가라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에요. 무조건. 대신 애니메이션 순서는 1에서 2로 가는 경우가 있고 2에서 1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맞추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연습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래서 블럭 잡아서 그룹 하는 연습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런 도형 하나 그리고 또 저런 도형 하나 그려가지고 또 블럭 잡아서 그룹 하는 거 하나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뭐 날아오기 연습을 하든지 또 오른쪽에는 뭐 도형을 연습하든지 뭐 나누기 도형을 하든 그룹을 가지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형을 다 똑같이 그려놓고 연습하려면 애니메이션 연습을 못 하자니까 아무 도형이나 두 개씩 그려놓고 그룹을 져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은 도형을 다 그리고 나서 연습하려니까 연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무 도형이나 두 개씩 그려서 그룹 짓고 애니메이션 하는 연습을 꼭 하시라고. 그 다음에 도형은 매번 그려보셔야 돼. 어느 도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는요. 우리 도형에 보시면 123쪽 한번 보실래요? 123쪽에 보시면 그 한국의 미 자, 거기 맨티라고 돼 있네. 그렇죠? 자,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아까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이런 도형을 갖고 조절을 하면 모양새가 막 달라져요. 모양새가 막 달라지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대신에 이런 도형 연습을. 우리 책에 있는 게 지금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얘가 점선으로 돼 있는 애인지 아니면 실선으로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 체육의 색깔을 살짝 다른 거로 그릴 텐데, 자, 대시가 이렇게 점선인지 요런 건지 파선인지 조금 전에 보셨던 실선인지 이런 거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색깔은 특별히 노랑으로 하세요, 빨강으로 하세요 라는 말이 없으면 동일한 색깔로 다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선생님, 이게 파선하고 긴 파선이 있는데 사실 여기 화면으로 책으로 봤을 때는 긴 파선 같지가 않은데 모양이 딱히 지점이 없으면 그것도 상관이 없는 땅콩 거예요. 모양인데.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저기 그 이중 물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중 물결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중이니까 전 일중으로 한 거고요. 물결을 하나로 한 거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한국의 미라고 써 있는 거는 땅콩 모양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건지 아니 이것이 그냥 직사각형으로 마른 목걸이인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얘를 너무 줄이다 보면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래줄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안 돼요. 한 줄인지 두 줄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두 줄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지는 한 줄로 돼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한 줄로 해야지. 두 줄로 돼 있으면 감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저렇게 돼 있는지 모양새가 약간 있잖아요. 그렇죠?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얘는 선이 다른 거고 얘는 모양이 다른 거고 다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된다고. 테스트 효과 서식에서 넘치면 테스트 크기 조정 그걸로 맞추면 안 돼요? 크기를 자동으로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넘치는 거랑 상관없이요? 얘를 넘쳤을 때 밑으로 얘가 옆줄로 가게 하려면 글자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백에 줄든지. 근데 글자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 어느 글꼴 몇 포인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글꼴이 아니라 알아서 쭈그러들으면 감점이 되죠. 그 주의하셔야 돼요. 124쪽에는 굉장히 많은 도형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도형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125쪽에요. 어디 135쪽? 125쪽에 예. 스마트폰 서비스. 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큰 모형은 어떤 거예요? 6대시 3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6대시 3번 완성된 거. 어떤 도형을 말씀하시죠? 바깥 도형. 이거요? 아, 이렇게 생긴 거요? 그게 뭔처럼 생긴 도형일까?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 겉에 요거요? 겉에. 삽입에 가면 도형 중에 요런 도형이 있어요. 요런 도형. 얘는 돌리면 이상 없이 돌아가죠? 그쵸? 글자를 안 썼으니까. 이런 도형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많이 그려보셔야 어디가 뭐가 처박힌지 알지. 이거 어디 있었죠?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본래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세요 라는 명령 기호예요. 이거를 왼쪽으로 이제 회전을 시킨 거죠. 회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양새 이렇게.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이렇게 완성된 파일이, 완성된 거 있잖아요. 완성된 거. 가셔서, 안에를, 이거 전체가 됐잖아요. 이 안에를 클릭해보면, 조절점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원래는.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 연습하실 때는. 예. 요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클릭해보면, 얘는 조절점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거니까, 어떤 도형인지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걸려가지고, 요거, 얘가 이제 어디, 예, 요렇게 걸려있네요. 위에 올려 타내는 거네, 그치? 요거는 어떤 도형이냐면, 동일한 도형이에요. 얘가 좀 특이하죠? 이 두 개 도형은 좌우로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하나. 요거. 삽입에 가면 도형 중에, 아까 이 도형 아니었어요? 이거? 그래서 복사를 해서, 얘를 회전시킨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근데 얘가 앞으로 온 거야, 앞으로. 이렇게 생긴 도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뒤로 깔리냐,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글자 때문에 가급적이 좌우로. 위아래로 돌리면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안 되고, 좌우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그리느냐, 나중에 그리에 따라서, 먼저 그린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올라오니까, 얘가 올라와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세요. 얘가 올라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옮겨야 두 개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렇죠. 보통 위에 걸 그리고 밑에 걸 나중에 그리니까, 그렇다고 밑에 걸 먼저 그리긴 불편하고, 그래서 앞뒤로 보내다 보면 모양새가 맞아지는 거예요. 연결하기는 뭘까요? 이거요? 연결하기 이거 이도형이요? 연결하기 이도형이요? 이도형은요, 거의 불량스럽게 생긴 도형인데? 자, 여기 보면 도형 중에,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삐적삐적 나온 도형이, 이거는 뭐야. 잘못 가져왔구나. 자, 이거는 아니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얘를 암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예, 됐네요. 그렇죠? 조절점이, 아니, 이거. 계상망측한 화살표. 계상망측한 화살표를 정방향이 아니라 약간, 그리고 이제 이거로 조절하는 거,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 이렇게. 여기는 앞에가 이렇게 모가지가 보이고 얘는 모가지가 짤로 가죠. 그렇죠? 얘가 정방향이면 안 돼요. 가로로 납작한 도형이다 보니까는 모가지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도형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도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형이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런 도형들이 예전에는 저희 시험 볼 때 2004년, 5년도 이때는 다 이런 도형이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투덜투덜 했는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니까 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형하는 도형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 도형으로만 나오고. 근데 요즘 들어와서 간혹 변형을 시키더라고요. 여기는 뭐가 변형됐나? 야, 짜증난다. 다 직사각형이고, 다 이런 거야. 이 글자는 뭐야, 이거? 진동의 노출시. 얘는 위아래가 똑같죠? 그럼 얘는 순서도야.
순서도 원통. 아까 기본 도형의 원통은 위아래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뚜껑하고 옆면이. 이거 봐봐. 얼마나 쉬워, 이런 거. 야, 요렇게 그려서 뒤집으래. 세상에.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12월 달에. 와. 옛날 생각난다.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난다 그러는데, 저희 시험 볼 때는 아주 애먹었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공부해갖고 다 그렇게 A 등급 맞더라고요. 근데 깔때기 모양 어딨어요? 깔때기? 어느 깔때기? 이거요? 방사선. 이거? 네. 오, 이거는 도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 아트에 있는 겁니다. 깔때기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깔때기 여기. 아. 깔때기를 이제 하나 빼야죠, 그렇죠? 하나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깔때기? 전화? 왜 그게 그렇게 들어갔냐? 밑에 거는 그냥 냅둬야 돼, 이거. 여기 뭐 밑에 하나 있죠, 그렇죠, 밑에요. 밑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중간에 오면 되려나? 요렇게 생긴 거죠? 요거. 글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예. 선생님 그럼 124쪽에는요. 90, 124쪽 124쪽에 그린 IT 전략 6-2번 그림이죠?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저기 오른쪽 온실가스 그 감축 목표 위에 이거? 네, 그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도형? 이도형이 이런 도형이 있을 수가 있나? 자, 이게 몇 각형이지? 이거예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 중에 잠깐만, 도형 편집에 가서 이게 뭐야? 뾰족한 건데? 봤는데? 이건 아니고, 이거 몇 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8각. 팔각형인데요? 팔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별이 8개? 이거 별밑 현수막에 보면 포인트가 8개짜리. 포인트 8개 맞죠? 그렇죠? 야, 근데 이거를 세상에 이따위로 그려놓으면 얘가 이건데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고, 야, 애로사항 꼽히는 그림이네. 이런 도형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 시험 봤던 B형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가 어려울려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 스마트 교육 앱 스마트 교육 앱 이거? 이 도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다 그려봐 드릴까? 도형에 보면 순서도 중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요렇게. 얘를 그냥 고마 CL이 돌리면 맞죠? 그렇죠? 호루라기처럼 생긴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라는 얘기인데, 옛날 그 테이프 장치 있죠? 마그네틱 테이프.
릴 테이프라고 하는 거 큰 테이프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거든요. 영상기 필름처럼 생겨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기 필름은 한쪽에서 재생을 하는 건데 컴퓨터 테이프는요 앞뒤로 돌아가면서 읽어요. 앞뒤로 돌아가면서. 네. 80년대, 90년도쯤에 지구상에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안 써, 지금은. 누가 테이프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디스크 장치에다 보관하지. 선생님, 혼혈 참여 방법에서 혼혈자의 안전성에서 곡선 2개 나온 거요. 헌혈 참여 방법을 잠깐만요. 파일을 열어볼게요. 6-4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그 혼혈자의 안전성 오른쪽이야. 거기서 곡선 2개 나온 거 잠시만요. 여기 2개? 네. 2번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그리고. 그러면 점을 동그라미로 혼혈자의 안전성을 알려줘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도형을 2개가, 선이 2개가 이렇게 꺾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도형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갔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간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죠, 그렇죠. 2개가 간 거죠, 2개가. 어디야? 2개가 간 건데, 여기 있는 선이, 요 선이, 2선이 파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점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위에는 동글뱅이 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삽입을 그릴 때 요거로 그렸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그냥 한쪽으로 그려가지고 자 이제 출발점이 좀 다르죠. 화살표가 있는데 출발점은 하나는 요렇게 동글뱅이로 가는 거죠, 그렇죠? 화살표 죽창호 다른 화살표로 가면 자 시작 종류는 요거고 시작 종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시작 종류가 요거로 돼 있잖아요, 요거로. 여기는 모양새가 안 나오면 하나씩 다 그려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검정색 약간 진하네, 그렇지? 선이 두께가 좀 두꺼워 이렇게. 뭐 색깔이야 뭐 빨간색이든 검정색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장난쳐놨네 도형들을. 두 개로 갈라지는 선은 없어요? 2번 그리시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에서 시작하는 거 나오는 거. 요거요? 네, 그거를 아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도형 요거 여기 도형 윤곽선에 가면 동그라미 다른 화살표에 가서 동그라미가 크기가 대당 크죠, 그렇죠? 대당 이건 조그만 얇은 거잖아요. 이거 큰 거죠. 그러면 대가리가 커 보여요. 여기 요거 동글뱅이로 들어가는데 크기는 이 큰 거로. 아니 이렇게 도형 윤곽선 두께 화살표 시작점 시작 크기는 이렇게 두껍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정도 두꺼워지는 거고 자 이제 정리들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도 문제 좀 계속 풀어볼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